풍산대에서 질문할 거는 따로 있으면 125까지 125페이지까지 하나님 뭐 있냐? 지금 책 좀 피세요. 저 있어요. 책을 피고 얘기해요. 161번이요. 161? 네. 이차 함수가 그래프 수축에 만나서 주점사의 거리가 4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가 A고 이 거리가 만약에 알파, 베타로 보통 얘기하죠.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4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의 값은 5거잖아. 이걸 갖고 요 위에 있는 녀석 갖고 식을 세울 수 있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얘는 잘못 썼죠.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직접적으로 못 구하겠으니까 제곱을 할 거고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볼 수 있죠? 맞지? 여기다 애들을 갖다 꽂아 넣게 되면 얘는 16이 되실 거고 여기는 a제곱이 되실 거고 여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이 36이면 되는 거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을 갖고 그랬어? 또 다른 사람들은 자, 얘네들이 A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mx 플러스 n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a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얘가 중근을 가질 거니까 판별식을 쓰게 될 거고 요거 이렇게 넘어오시고 얘가 이렇게 넘어오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이 이제 x의 개수가 되시겠죠? 이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거니까 4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 값이 이제 제로가 되시면 되는 거죠. 됐어? 어차피 a 제곱하고 여기서 이제 4a 제곱이 없어질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4am이 나오실 거고 m 제곱 하나 나오실 거고 플러스 4n 나오실 거고 플러스 4 이걸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네 0이 되려고 하면 a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m의 값은 제로가 되셔야 되고 m 값이 제로면 이것도 제로가 되셔야 되니까 n 값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셔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m 플러스 n의 값을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리겠죠. 됐어?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자, 오늘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걸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예전엔 이 부분에 대한 일부를 중학교 3학년 때 가르쳤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예 다 고등학교로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표준형의 형태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아이들은 a 값이 양수면 pq가 뭐 반드시 어디 있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얘가 이제 p가 되고 얘가 q가 되죠.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녀석으로 기점으로 해서 실제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위쪽에 있는 값들은 가질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값들은 가질 수가 없는 아이들이죠. 맞아? y값이 될 수 없죠. 파란색 부분들은. 그러면 이 함수에서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의 값은 가장 낮은 부분이 q일 겁니다. 맞아?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고요. 계속 올라가시니까 최소값은 q가 되시겠죠. 됐나요? 그런데 이 녀석 기준에서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얘가 p고 얘가 q겠죠. 그럼 반대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은 y가 가질 수 있는 값일 거고요. q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윗부분은 y가 실제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적으로 q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됐니?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가장 큰 값이 q고요. 최소값은 없을 겁니다. 계속 내려가실 거니까. 됐니? 이해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데 이거 말고 원래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걸 따로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전에 일단 요거 자체에 대한 문항들을 좀 먼저 볼게요. 그래서 162번을 볼 겁니다. 162번을 보시니까 y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라고 써있고 결국은 우리가 꼭지점에 의해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갖는 형태를 갖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변환시키니까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플러스 1 갖다 집어넣을 거고 마이너스 1도 갖다 집어넣을 건데 여기서 자를 거니까 곱하기 3에서 나가야 되고 플러스 8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의 값을 갖죠. 됐니?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인데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에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죠. 예.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은 최소값은 5고 최대값은 정확하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건 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계속 가실 거니까. 됐니? 자, 2번에 있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실 거고
여기에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여기서 잘라서 갈 거니까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7이네요. 됐니? 그러면 얘는 요 모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164로 가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이꼴 4일 때 최대값 9를 가진대요. 그쵸?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어차피 최대값은 얘가 음수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됐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꼭지점의 좌표가 4,9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표준형 변화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의 형태를 띠실 거라 소리고 이 녀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 이런 형태를 띠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은 8이고 b 값은 마이너스 7 이런 형태를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없는 거고요. 여기 문제는 없어요. 여기 문제는 없는데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고 이 녀석의 최소값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개소리를 쓰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풍산장애는 없어요. RPM은 있을 거야. 얘가 이제 사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당연히 최소값을 갖겠죠.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얘를 그래서 표준형으로 돌려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 값을 t라고 얘기를 하면 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이차 함수죠. 무슨 소리냐?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a축이 되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띌 거라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얘를 또 표준형으로 그러면 여기다 돌려보시면 마이너스 a의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의 값을 나오실 거거든요. 됐니? 그럼 이 그래프는 a 값이 2일 때 y 값이 3이 되시는 그리고 마이너스 1의 값을 제하시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은 당연히 뭐라고 할 거야? 3이라고 얘기하겠죠. 됐어? 그래서 최소값의 최대값이나 최대값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등장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처음 이제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편할 테니 요거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번이 낫겠다. 자, 봐요. x의 값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약에 0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됐니? 3일 때니까 1, 2, 3 이때 값이 이제 2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4번에 있는 노란색에 지금 요즘 색깔이 좀 같은 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그래프만 존재하신다고 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래프가 지금 노란색 부분만 존재하셔야 된다고. 왜?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흰색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는 우리가 요만큼만 그릴 거니까 이 그래프 안에서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고 가장 높은 값은 2인 거죠. 이해돼요? 근데 가장 높은 값일 때는 x 이퀄 3일 때고요. 가장 낮은 값일 때는 x 이퀄 1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긴 그래프가 올라가다 마셨는데 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4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가 이렇게 닿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4를 집어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4 집어넣으면 얼마냐? 7인가요? 됐니? 맞지? 4 집어넣으면 9 빼기 2니까 맞죠? 최소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은 네, 마이너스 1이 되네. 됐나?
마이너스 2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2부터 x의 값이 0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기 어디선가 여기가 2인 거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저기 어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존재하신다고 보셔야 되겠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7이네요. x가 0일 때 최소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으면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너네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야. 자, 여기 있는 아이 둘은 결국은 여기 있는 양쪽 끝에 있는 값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죠.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양쪽 끝에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막 1을 갖다 넣었을 때 최소값을 갖잖아. 그치? 우리가 x의 범위값을 줬을 때 이 녀석의 추계방정식이 뭐냐? 1이란 말이야. 이 추계방정식이 x값의 범위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려면 뭘 해야 돼? 숫자를 넣어보시고 그래프도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지. 자,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고 또 다른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해보시면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5라는 값이 나와요. 됐니? 그러면 너네한테 3부터 0까지야. 젠장. 자, 중간 부분 좀 잘라냈다는 표시고요. 그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0부터 3까지니까 3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0은 당연히 원점에 있겠죠? 그럼 너네는 원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함수의 그래프가 존재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 값은 당연히 얼마냐면 5점. 자, 둘 중에 누가 더 높아 보여? 영현아, 누가 더 높아? 3일 때가 높아? 0일 때가 높아? 0일 때요. 그러니까 x = 0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0을 갖다 집어넣으면 9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7이 되시는데 갖고 있는 범위의 값이 2부터 4까지죠. 됐니? 이 녀석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됐습니까? 잠깐 계산 좀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인가? 갖고 있는 녀석의 값이 x가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래프가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얘는 없는 거죠. 실제로. 됐나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이후 x 이퀄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문제 풀 때 계속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계속 그래프를 그리고 풀까? 계속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오래 걸려. 자, 여기 잘 봐요. 은행은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됐니?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이제 x는 p죠. 너네가 갖고 있는 범위 값이 알파가 뭐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됐니? 포인트는 뭐냐? 이 범위 안에 추계방정식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추계방정식이 들어갈 거니까 x 이퀄 p일 때 최소가 되고 그 값이 q가 되는 거고, x 이퀄 알파일 때 최대가 되고 그 값이 f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알파가 갖다 넣었을 때 클 거야, 베타가 넣었을 때 클 거야, 그것도 찾아봐야 되냐? 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너네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p부터 알파까지는 p 마이너스 알파겠죠? 됐니? 베타부터 p 사이의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p일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해도 돼? 얘가 크면요, 추계방정식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의 변화폭이 큽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축방에서 먼 녀석이 최대값이에요. 왜? 추계방정식의 최소를 가졌으니까. 물론 그래프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도 있겠죠. 그러면 추계방정식 P에서
성립이 될 거고 알파와 베타 중에 어느 쪽이 더 멀리 떨어져 있냐를 너네가 확인을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변화의 폭이 클 거니까 다른 값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승아 이해돼? 뭔 소리인지? 하는 얘기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에서 보면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 우리가 추계방 정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손 좀 가만히 좀 제발 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면 추계방 정식이 된다고 했었죠. 내가 원하는 추계방 정식은 x 이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됐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얘는 4니까 2점. 됐어요? 그러니까 이 2라고 하는 녀석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x 이퀄 2일 때가 얘는 아래로 블록하려니까 최소고요. 자, 2에서 0이 멀어 3이 멀어. 지우야 0이 멀어 3이 멀어. 0이 멀죠? 그러니까 x 이퀄 0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그치? 4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5가 되실 거고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지금 9겠죠.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이해돼요? 아니 이해됐어? 그래프를 다 그래서 푸는 건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 뭐 하는 거야? 너네가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됐어? 그러면 추계방 정식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추계방 정식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은혜한테 축방 P를 기준으로 알파, 베타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됐어요? 그럼 빨간색 형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추계방 정식에 가까운 녀석이 최소, 추계방 정식에서 먼 녀석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에는 x 이퀄 알파가 최대, x 이퀄 베타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거를 위로 블록한 형태의 애들한테 입각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P의 값이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가까운 녀석이 최대, 먼 녀석이 최소야. 추계방 정식에. 알겠어? 그러니까 x 이퀄 알파가 최대 값이고 f 이퀄 베타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 문제도 똑같이 풀어볼 수 있죠. 이게 필요 없이. 됐어? 그럼 얘네들도 두 분의 합을 하면 x가 축방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는데 두 분의 합이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1짜리라고. 됐니? 추계적 방정식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성에 들어가 안 들어가? 축방이 안 들어가. 그러면 얘네들은 최대값을 갖는 애죠. 원래는 범위가 없다면 최대값을 갖는 아이지.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꼭지점에 가까운 녀석이 최대고요. 꼭지점에서 먼 녀석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빨리 나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니까 최대가 6이 되는 거죠. 4를 갖다 집어넣으면 16에서 8, 14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는 없어요. 알겠지? 자, 168로 갈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16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1부터 2까지고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고 최소가 2래요. 그렇지? 자, 추계방 형식을 먼저 구해. x는 뭐라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항상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이 녀석은 3의 값을 갖는 거죠. 됐니? 추계방 형식이 3인데 아래를 공격하는데 측방이 3이야. 그럼 측방에 가까운 녀석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최소라고 했죠? 맞아요? 정연아 맞니?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소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야? 4에서 12 빼고 8 a 더할 거니까 a-8 얘가 2라는 거죠. 3이래네. 미안해. 문제를 잘못 봤어.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a 값은 10인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일단은 이건 유제 문제 여기서 풀고 갈 겁니다. 유제 문제 풀어볼까요? 세 문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네 개네요. 잠깐 멈춰놓죠. 그러면 기본적인 2차 함수에 대한 최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로 갈 거냐면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넘어갈 겁니다. 됐어? 2차식의 최대 최소라는 건 무슨 뜻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좀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함수는 등식이죠. 그치? y는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등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한테 단순하게 이런 형태의 물어보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y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x랑 y가 섞여 있는 녀석의 2차식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 형태의 문항은 두 가지 형태의 패턴으로 보통 풀려요. 뭘로 풀리냐? 첫 번째는 x랑 y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형태. 그리고 뒤에 상수가 보는 겁니다. 어떤 완전 제곱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 3마리 더한 상태에서 v를 더했으니까 이 값은 전체는 v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새끼들의 개수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리면서 이 부호가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해돼요? 이런 형태를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식을 x에 관한 내림선 정리로 바꿉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렇게 푸는데, 됐니? 요 형태에서 이 형태에서 는 제로라고 쓰고, 됐니? 이렇게 쓰지 말자. 아예 그냥 따로 한번 씁시다. 이렇게 된 형태에서 요 녀석을 갖고 x, y가 실수일 때 x 또는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 이 경우에는 뭐 y에 대한 최소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바꿔요. 아이들 모두 다. 그러면 얘네들을 상수 취급해주고 얘네들도 상수 취급해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해? 우리가 써있는 걸 보면 x, y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을 줬으니 이 녀석의 x에 대한 해를 구하면 실수가 되셔야겠죠. 맞아?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돌리시면 눈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돼요. 근데 그 판별식을 돌리면 뭐가 되냐면 y에 관한 2차식이 등장하시겠죠. 맞습니까? 뭐 y에 관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y의 범위값이 정해지게 되고 최대 최소가 정해집니다. 이런 형태의 문항으로 보통 나눠져서 우리는 풀어요. 물론 뭐 조건이 적혀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좀 봐도. 그래서 170번 문항.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완전 제곱 형태로 애들을 다 묶어줘야 된다고 했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얘를 갖고 와서 마이너스 2x를 갖고 오려면 여기 이제 x제곱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다가 4y를 갖다 놓자니 이 녀석의 형태가 2y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여버려야 돼. 그치? 그럼 여기 뒤에 2y가 올 거고 플러스 1이 올 거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겠죠. 자, 여기다 1 썼고 여기다가 2 썼죠. 그럼 전체 3을 썼잖아. 여기는 5니까 여기 플러스 2가 와야 식의 형태가 변하지 않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 식의 변형된 형태는 x-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 2보다 큰 2의 값을 갖습니다가 되실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2를 더했으니 이 전체의 값은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니?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2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172번은 얘는 등식이 아니었는데 172번은 등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이제 x랑 y가 실수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됐어요? 이 식을 y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1번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건데 y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고 얘가 보통 얘기하는 B고 이 녀석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C로 취급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됐어? 이 녀석의 판별식 형태가 y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는 얘기니? 그러면 얘네들은 4분의 D의 값을 쓸 거고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64가 되겠죠. 마이너스 얘랑 곱해서 뺄 거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 책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10이고 다 마이너스 4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렇지? 얘네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잘못됐는데? 이게 맞아? 무리수로 나오냐? 아니잖아. 에헤이. 마이너스 3이구나.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됐니? 아니다, 맞아? 졸립니? 자, 곱해서 0보다 작으려고 하면 얘가 큰 수, 얘가 작은 수죠? 작은 수가 음수가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큰 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셔야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정확하게는 y의 최대가 3,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아니 x에 미안해. 됐어? 근데 2번에서 y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요번엔 y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려면 판별식에 y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x에 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정리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16y 플러스 13이 0과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서 4분의 b를 써볼 건데 b 프라임 제곱이니까 1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13 이퀄 제로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마이너스 4로 나눌 겁니다. 제로가 아니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됐니? 얘네들은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3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 얘가 음수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큰 수가 양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y가 크셔야 얘가 양수일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y의 최대는 마이너스 1 최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결국 2차 함수로 푸는 건데 자, 잘 봐. 이게 너네가 헷갈리고 보통 잘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x, y가 실수 보통 조건이 없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2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6x고 문제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t라고 생각해봐라. 됐니?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요 위의 식에서 y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2x 플러스 6x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얘네 둘을 연립하면 t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라고 써도 무방한 거니?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최대치수를 구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원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맞지? 근데 얘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야? 돼 있는 거야. 왜? y 제곱을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바꾸셨죠?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라고 하는 건 y 제곱과 같은 녀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돼요. 이 문제를 못 풀어 여기서 아이들. 이 범위를 못 찾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정리를 해주시면 x의 x 마이너스 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너네가 원하시는 녀석은 범위가 이걸로 바꾼 거죠. 됐지? 자, 추계 방정식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축방이? 3까지 되니까 추계 방정식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x 이꼴 3일 때 t의 최대값이 9인데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 거죠. 됐어요? x 이퀄 0일 때 t의 최소값이 되실 거고 그 녀석이 0이 되시겠죠. 그게 뭐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이 t라고 났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이 0이 되시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서 잘 못하는 건 이 부분을 범위로 바꾸는 이 작업을 못해서 보통 문제에서 틀려요. 알겠어? 됐니?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범위를 구하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제주껏 자리야. 자, 76번 문제도 일단 뭐 그림 다 지우고 풀어야겠지만 이것만 좀 얘기를 해보죠. 먼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5죠. 됐니?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할 거야?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됐어? 여기서 y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네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됐니?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되지?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176번까지만 풀고 문제는 숙제 정리 좀 하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엥? 잘못 썼네? 얘 루트다. 루트 빼먹었다. 그치? 루트 빼먹었어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x의 값이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라고 인간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티가 나. 됐니? 근데 이제 우리 상황이 좀 바뀌었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전에는 지금 여기 있는 녀석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t에 대한 2차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t는 x에 관한 2차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녀석 갖다 집어넣으려면 되겠니? 안 되죠.
그래서 반대로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냐? y 자리에다가 t-2x를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갖다 집어넣으시면 x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됐니? 무슨 소리야? 싫은데? 이렇게 되시는데, 그치? XY가 실수였잖아. 얘도. XY가 실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죠? 이해돼?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실 거니까 4분의 D의 값을 쓸 거고, 그럼 B'의 제곱이니까 4T 제곱이 나오시겠죠?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가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T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5보다,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5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x 플러스 2y의 값도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5가 되시겠죠. 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항들을 잠깐 풀어보셨는데, 요걸 갖고 풍삼자는 132까지를 해오실 겁니다. 진도가 너무 갑자기 달리고 있네. 그리고 RPM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었던 번호가 480번입니다. 얘는 어디까지 갔니 도대체? 쌩이잖아. 에이씨. 왜 안 열리냐? 너희들이 풀어오셔야 되는 건 507번부터 시작해서요. (511번부터요) 507. 500번부터네요. 미안해요. 500번부터네요. 미안해요. 500번부터 시작해서 526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됐지? 숙제 좀 잘 좀 해와. 며칠 안 남았어. 다음 주. 끝.